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XRP 리플 관련된 기사를 봐보도록 할 건데요. 두 개의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래소 관련된 뉴스가 있는데요. XRP 거래를 잠시 중단시키거나 거래소에서 없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래소들 이름을 보자면은 OSL, 빅시, 크로스타워 3개로 알려져 있고요. 코인마켓캡 가가지고 이 친구들이 누군지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OSL을 봐보자면은 일단 나오진 않고요. 두 번째로는 빅시 봐보면은 276등으로 하루 거래량이 4천만원도 안되는 그런 엄청 조그만한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크로스타워 봐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219등으로 하루 거래량이 1.200만 달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매우 적거든요. 몇 명만 이제 거래소에 들어간 후에 시세 조작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작은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듣보잡 거래소에서 XRP 거래를 중단시켰다 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조금 큰 데에서 멈췄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코인베이스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기사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영상 만들기 바로 전까지만 찾아봐도 코인베이스는 상패를 시키겠다 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걱정을 하는 것이고 루머일 뿐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본 기사는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우리 선택권을 고려해 보겠다 라고 그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사로 봐보면은 둘 중에 하나가 진행될 건데, 애초에 XRP를 거래소에 상장시킨 거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날 때까지 그냥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혹은 그냥 지금 바로 거래하고 지갑 서비스를 중단시킨 후에 상장 폐지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브리엘 샤피로 라는 변호사님께서 말을 주시는데, 그들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코인베이스를 뜻하는 거겠죠. 지금 이제 말을 하는데, 비즈니스 측에서도 그렇고 법률 측에서도 그렇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무슨 선례를 세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만약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서 가상화폐를 상폐시킨다 라고 하면은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SEC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상폐를 시키거나 상장을 시키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 거래소에 와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런 권한을 주는 꼴이 되는 거니까,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라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상폐를 하게 된다면은 거래소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안 좋겠죠. 물론 거래소도 매우 안 좋겠죠. 둘 다 안 좋은 꼴이 되는데, 거래소는 손님도 잃고 수수료도 못 받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게 되겠죠, 코인베이스한테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상폐를 시킬 수는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변호사님 소견을 들어보자면은, 나 같으면은, 만약에 나였다면은 구체적인 증거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상폐를 시키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봐보도록 했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선례 봐보도록 하면은, 이제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이제 만약에 이거를 그냥 상폐를 시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쁜 선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제 말을 합니다. 소송을 당한 거는 리플, 크리스, 그리고 본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가상화폐 전체를 공격한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XRP 같은 경우는 다른 알트코인을 그래도 대표하는 나름 큰 알트코인으로서 공격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마켓 메이커도 그렇고 거래소들도 그렇고 이제 모두 다 안 좋겠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이제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나 이제 그런 거래소들한테 안 좋은 예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이제 산업한테 나쁜 예시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2017년에 이제 허락을 해줬는데, 그리고 얘네들은 중국을 도와주죠. 중국이 이득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도와주었으면서 우리들한테는 이제 도움을 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위너들을, 이제 승리자들을 이제 고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성공할 수 있고 누가 성공할 수 없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측에서, 특히 SEC에서는 그러는데, 과거에는 리플 측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뉴스까지 내보내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죠. 미국 의회한테 편지를 보낸 후에 뉴스에서도 이렇게 한 페이지를 빌려가지고 내보낸 적이 2년 전인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 2년 전인가 알고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규정을 원했어요. 근데 주지 않았죠. 근데 왜 하필 지금 나와서 그럴까? 그리고 소송을 건 후에 왜 제이 클레이튼은 그만두었는가? 여기도 보면은 어제 나온 기사인데, 스테이블 코인한테도 이제 규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지금으로서 이제 이런 규정 문제들이 다 나오는지 우리로서는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 뒤에서 많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 측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규정을 원했는데 주지 않았던 제이 클레이튼, 그리고 이를 바로 그만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왜 그럴까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시면 해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네, 오늘 기사를 이렇게 봐봤는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